안녕하세요. 영리학당 온라인 학습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파동생활명리 기초입문반을 강의하게 될 신의준 선물의 메신저 잘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명리학의 세계로 첫 발걸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내딛어 보겠습니다. 혹시 명리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에이, 그건 미신 아니야? 하고 11세기 양자역학 시대에 명리가 웬 말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명리학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의 오해를 풀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명리학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오셨나요? 혹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명리학과 역술에 대해서 점을 쳐서 자신의 운세를 알아보거나 돈은 언제 빌릴 수 있는지, 내가 연인과의 궁합은 맞는지, 심지어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지, 제 원수는 언제 죽을지 궁금해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아맞히는 것을 명리학이라고 오해들 하죠. 여기 오신 분들은 점을 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이라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위로를 받을 구실을 찾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을 보면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첫째는 명리학은 그냥 미신 아니야? 둘째, 음양오행의 상극상승이 뭐예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오로지 논리적 이론만 발전되어 풀이하는 사람 기준이 다른 해석을 하던데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셋째, 사주팔자로 정말 운명을 알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명리학은 동양 철학에 기반하여 발전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오늘 동양과 서양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볼까 합니다. 음양오행의 상극상승이 뭐예요?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명리학은 수천 년 동안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는 과학의 기본인 경험적 관찰과 데이터 분석과 일맥상통하죠. 또한 논리적인 이론 구조와 체계성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명리학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명리학은 자연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려는 동양 철학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자연을 관찰하고 이론을 세우며 과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명리학도 동양 철학의 사유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먼저 서양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철학은 과학의 뿌리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예를 들어보면 그는 자연을 관찰하고 만물의 원리를 탐구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 흙, 물, 공기, 불, 이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믿었는데요. 이는 동양의 오행설과도 유사합니다. 또한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인데요. 동양 철학에서도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주역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철학서로서 명리학의 근간입니다. 서양 철학자인 데모크리스토스가 원자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추론했듯이
명리학도 자연의 원리를 탐구해서 인간의 삶에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양의 철학자들은 자연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노자는 도는 자연스러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무의자연을 강조했죠. 장자도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의 합의를 추구하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명리학의 기본 원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동양 철학과 명리학은 어떤 관계일까요? 동양 철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했어요. 예를 들어 공자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는 하늘의 뜻을 알면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리학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인간의 삶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명리학의 이론적 기반은 어떤 것에 있을까요? 명리학은 음양오행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음양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원리고,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 요소로 세상의 변화를 설명을 하죠. 이러한 이론은 자연을 관찰하고 그 이치를 깨달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어요. 사주팔자로 정말 운명을 알 수 있나요? 하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요. 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주팔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미신이나 운명론으로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리학은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철학적 노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리학은 음양오행이라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론 구조를 바탕으로 인간의 성격, 운세, 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의 엄밀한 실증적인 검증과는 차이가 있지만은 명리학 내에서의 일관된 원리와 적용 방법은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명리학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명리학은 개인의 성향이나 재능을 파악하고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의 사주를 통해 어떤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진로 선택에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하겠죠. 타고난 성격, 재능, 그리고 적성을 파악해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나 직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주를 비교해 보는 궁합은 서로의 성향과 잠재적인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합니다. 기업의 경영자들이 사업의 방향과 중요한 의사를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리학은 과학적 방법론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논리성과 실용성을 지닌 분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명리학이 활용된 사례와 현대에서 통계적 연구를 통해 그 유효성이 부분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사주를 분석해서 국운을 예측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명리학적 요소와 사회 현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례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여 패턴을 찾는 것이 과학적 연구 방법과 유사하겠죠. 물론 현대 과학의 실험적 검증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시작이 자연에 대한 관찰과 철학적 탐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명리학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명리학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학이 과학의 뿌리라는 말처럼 명리학은 자연 철학에 기반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발전되어 온 동양 철학은 자연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 이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음양오행과 같은 이론이 탄생했고, 이는 자연현상의 원리와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명리학은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관찰과 경험, 그리고 논리적인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의 기본인 경험적 관찰과 이론적 검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과학자들은 천문현상과 인간 사건들 사이에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하여 찾아내기 위해서 꾸준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 과학에서 하는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우리 전통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며,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이론적 기반과 논리적 구조가 매우 단단합니다. 자연철학과 과학의 역사적 맥락에서 명리학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설명하려는 학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미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철학과 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전된 논리적인 학문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명리학은 동양 자연 철학에 기반한 동양 철학으로서 서양 철학처럼 과학자들에게는 과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명리학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리학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 동양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명리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명리학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면모를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